피크제를 도입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노사정 대타협안이 발표된 뒤 전북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인구 기준일이 8월 말로 확정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각 시군별로 또 체험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조성한 체험마을들이 여러 곳 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입체 진입로를 설치한 곳이 많아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노동연대는 항의 농성을 시작했고 전북도의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북 노동연대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는 항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북 노동연대는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자를 고통 속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협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경영자들이 해고와 임금 피크제에 그치지 않고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벌들이 지금까지 추척해놓은 부에 대해서는 단 한 채 양보도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민주노총은 모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양용모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전북의 경우 노조 결성률이 낮아 일반 해고와 임금 피크제가 전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위원회가 일방적인 경영자 편이 아니고 노동자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의원은 조만간 전북 도의회 차원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해 노사정 대타협을 둘러싼 반발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 총선의 인구 기준일이 8월 말로 확정돼 전북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의 분구가 무산되고 4개 선거구는 조정 대상에 포함돼 국회의원 10석 유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내년 총선 인구 기준일을 8월 말로 확정했습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입니다. 인구 기준일은 국회가 오는 10월에 입법화할 예정이지만 여야와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번 인구 하한선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곳인 전북의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습니다. 정읍과 남원 순창, 무진장 임실, 고창 부안 등 4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끈 군산의 분구는 무산됐습니다. 군산의 8월 말 인구는 27만 8,434명으로 분구 기준보다 512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11곳인 전북의 의석수는 내년에 9석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수는 김제와 완주를 분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완주,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로 묶고 정읍과 고창,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또 김제와 부안을 각각 하나로 묶으면 현재 11석인 전북 선거구의 축소 폭을 10석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제와 완주 선거구를 분구해서 김제가 부안과 선거구를 획정하고 완주는 무진장과 획정한다면 그나마 아쉽지만 전라북도 국회의원 정수를 10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의 최소 의석수는 지난 2000년 제16대 때 10석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11석으로 유지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11석인 의석수를 9석이 아닌 10석으로 축소폭을 줄이려면 농어촌의 선거구 획정이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조사 결과 전북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8.8%로 전국 평균 15.2%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국에서 강원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건강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상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한 곳에 30억 원이 들어가는 체험마을을 각 시군별로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한 체험마을이 여러 곳 있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판에 또다시 많은 예산만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이 체험마을은 10년 전에 조성했지만 지난해 수입은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없고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볼거리를 갖출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와가지고 그걸 좀 과일도 좀 따먹기도 하고 현재 지금 물이 좋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해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조성한 90여 곳의 농촌 체험마을 가운데 1년 방문객이 1,000명이 되지 않는 곳만 20곳이 넘습니다.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농촌 관광 거점 마을 14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에 들어가는 30억 원은 전라북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의 체험마을 1년 운영 예산이 1억 원이 안 되는 형편에 마을 한 곳에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시군에 안 되는 마을들을 사출해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다른 예산도 알고 한개 마을에도 하고. 또 예산의 70%가 숙박시설 등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과거 체험마을의 전철을 밟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지기 위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이 거점마을 같은 경우에도 30억이나 들여서 하드웨어 구축하고 뭔가 관광을 발전시키겠다고 말은 좋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역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7곳의 공공기관이 도청 탐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출입 통제 시스템과 CCTV만 갖추고 있어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직원 평균 연봉이 7,721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은 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분석 결과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공단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인 5,735만 원보다 2천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부채액이 1조 100억 원을 넘은 걸 감안하면 기금운용본부의 평균 연봉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전용 도로가 늘면서 입체 진입로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잘못 들어가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차로로 진입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합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들이 전조등으로 신호를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승용차는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이 사고로 역주행을 하던 37살 오모 씨가 숨지고 마주오던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진입로를 잘못 들어와 벌어진 일입니다. 진입로를 잘못 들어온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한 번 잘못 진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진입로에는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진입금지 안내 표지가 아예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사망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순간의 실수로 반대차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표지판을 확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1,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1,31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북과 경남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북에선 275헥타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공항의 시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부터 79억 원을 들여 군산공항의 관리동과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새로 짓거나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북도민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집중된 제주 노선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벌초를 했거나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풀밭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털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가무시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한창입니다. 허리 높이만큼 자란 풀을 헤치면서 예초기를 분주히 움직입니다. 예초기 칼날이 움직일 때마다 잘린 풀과 돌이 사방으로 튑니다. 완벽하게 갖춰야지 그러면은 하여튼 안전 제일이니까요. 가끔 저 뱀도 있고 뭐 저 벌도 있고 뭐 요새 뭐 또 진드기 뭐 어찌고 하는데. 가을에 벌초나 농산일을 하면서 쉽게 걸리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쯔쯔가무시병입니다. 한 해 전북에서만 1,0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발병하게 되는데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예방법입니다. 긴팔 옷을 입다든지 아니면 목도리를 한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긴 장화를 신고 농사일이나 아니면 또 벌초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지만 벌레에 물린 자국이 있고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주차난이 심한 서부신시가지에 지하주차장 2곳을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한 곳당 차량 125대를 수용하는 지하주차장 2곳을 서부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역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주차장 위는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전문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해 해결해주는 농업인 상담행복센터가 오늘 전북 농협지역본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인 상담행복센터에는 농협 소방본부, 변호사회, 세무사회, 전기안전공사 등 16개의 전문기관이 참여해 농민들이 겪는 농산물 판매, 세무, 법률 등의 고충을 재능기부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제1차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자연재난안전지대 조성 등 도민안전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2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복지국가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모임이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창당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대 이상희 교수 등 40명의 제안자들은 지역주의를 없애고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11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주에 있는 한 놀이방에서 24개월 된 남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놀이방 교사는 아이가 목에 메고 있던 수건을 입안에 넣은 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곧바로 수건을 빼낸 뒤 병원으로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놀이방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 콜센터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해당 병원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콜센터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콜센터 직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8,2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콜센터 업체 등을 상대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경위와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와 진안 등 산간 지역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9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